네, 하여튼 회장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증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달래 부장님 잠깐 좀 예. 잠깐만 나올 때까지 시작하고. 우리 저 정영채 대표께 소개받고 만나서 네. 이게 이제 투자 알선을 진행한 건데 판매를 그럼 도중에 진행 사항을 대표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지 그럼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을 때 보고를 드린 겁니까? 선정됐을 때도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좀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요. 상급자가 관심 갖고 추천을 하거나 쪽지를 건네면은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거 조직원의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펀드 승인한 건수가 5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펀드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보고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투자 상품 승인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느 분이 집행을 합니까? 결정을 해서 최종 결재권자는 저희 상품 솔루션 본부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결재하십니다. 결제해서 네.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뭐 당시에 뭡니까 그 전파진흥원이 740억 원을 투자했다가 처리하고 18년 10월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뉴스는 그 당시에는 언론 보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몰랐습니까 전혀? 네, 몰랐습니다. 뭐 언제 처음 하신 거예요? 그 뉴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사고 이후에 뉴스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책기관의 산하기관이 이렇게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로 수사 의뢰할 정도면은 아주 큰 이 투자업계에서는 센세이셔널한 큰 사건인데 네. 그게 지금 몰빵해서 지금 판매를 담당하는 투자증권회사의 우리 간부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옵티머스가 횡령 혐의가 있었던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전파진흥원 관련 기사는 당시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뭡니까 그 옵티머스 전임 대표의 불법으로 금감원의 기관 경고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언제 처음 하신 겁니까? 전 대표의 그 횡령 혐의 사실은 그 당시에 김재원 대표가 소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소위에 이미 실사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게 투자 회사들이 일종의 이제 이게 투자 대상인 회사들이 대표에서 한 명 바뀌었다고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바뀌고 해야 바뀌는 건데 네, 맞습니다. 과거에 불법으로 인해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공개를 받고 대표가 교체될 정도면은 아주 문제 있는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그래서 저희가 그 감독원 검사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예. 적기 시정 조치가 있었고 그게 유예됐다가 종료됐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대표님들이랑 여러분들께서 기왕에 7개 회사가 뭐 8천원 가까이 투자를 해오던 것이라 자기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NH 투자증권이 투자를 하면서부터 다른 투자사 다 손을 뺐거든요. 지금 이제 미한매 투자액의 거의 한 뭐 7, 80%가 NH 증권일 걸 정도로 몰빵을 하게 됐었는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정말 잘 나가는 거 잘 된 좋은 펀드라면은 기왕에 투자하던 분들이 이 증권사 증권사들이 판매사들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쯤에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가 그 판매사를 여러 군데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저희 NH투자증권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기는 기존에 거래하던 증권회사가 그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서 좀 옮기고 싶다. 그리고 좀 더 NH가 고객 기반이 넓으니 이쪽으로 오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간에 뭐 다른 의원님들께 질문 과정에서도 업무 소홀이라든지 부주의, 확인, 미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알면서 했다면은 문제고 큰 문제고 범죄고 모르고 했다고 해서 책임이 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NH투자증권에서는 기왕에 선투자액의 70%를 지금 선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데 맞습니까? 30%에서 70%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투자액에다 차등 지급하는 네. 것이 그럼 법적 책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법적 책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유동성 지원 공급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법적 책임이 없다면 이거 지원을 하시면 안 되죠. 오늘 제가 예, 대답드리겠습니까? 그 유동성 공급할 목적 자체는 저희들이 2차
저희 고객들이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법적 책임이 없다면은 지급하시는 것 자체로 배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무법인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법적인 책임 문제는 사법당국이나 그 감독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아니 주겠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죠. 저희들이 업무에 관여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대표님부터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관여 정도를 따져서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실이 있었으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책임 묻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곧 발벌 예정입니다만. 아니 지금이 사태 지금- 발생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유동성 공급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6번 열었습니다. 사회이사 2분이 퇴임하시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반대를 하셔서 결국 퇴임하시는 경우가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진에서 이 정도 유동성은 공급해야 우리가 대표님, 사회적 책임을 한다라고 설득을 대표님, 했습니다. 아니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선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명백한 이렇게 지금 NH투자증권의 법적 손해배상 업무가 지금 법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는 받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의 협조를 받고 있고 받으면서 자산 회수 TFT를 검찰과 함께 진행하면서 자산을 그러니까 회수하고 있는 옵티머스 중입니다. 그 뭡니까 펀드사라부터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 받기는 나머지 구멍이 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표님부터. 예, 제가 그래서, 져야 될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책임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직원들의 책임 정도를 규명하고 감사를 해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재산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수사를 할 사람 수사를 의뢰하고. 근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이런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이렇게 큰 투자증권 회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대표님 솔직히 뭐 외압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책임하에 좀 이렇게 알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결국 제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부장님, 이게 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전달래 부장님이 뭐 상품 승인 소유원장으로서 투자 처음에 결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있을 수가 없는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또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미치게 되는 건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사에서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이런 큰 일을 우리 정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외압 없이 결정한 게 맞습니까? 외압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외압은 구조는 없었고 그럼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뭐 로비 같은 게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정말 양심 네, 걸고 없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데 뒤에 가서 딴 말 하시는 게 아니죠? 네, 이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예, 네. 거짓말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시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